안녕하십니까. 마카렌 센증시로 다시 인사드립니다. 최리나입니다. 코스피가 1628포인트, 2% 이상 급락하면서 거의 지난주 금요일 대비해서 40포인트 가까이 빠지면서 출발했고요. 코스닥은 그것보다 더 낙폭이 큰 3% 급락하면서 출발했었는데 지금 출발 상황보다 많이 올라온 상황이 아닙니다. 거의 비슷하게 시초가와 비슷한 분위기가 지수적인 측면에서는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외국인들이 예상보다 많이 팔진 않고 있지만 매도 규모가 조금씩은 또 늘고 있는 것이 조금은 우려스럽습니다. 수급과 지수 다시 한번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외국인이 30여 분 막 지난 지금 300억 가까이 유가증권 시장을 팔고 있고요. 코스닥은 한 50억 정도 아주 조금 소폭 50억도 아니군요. 5억가량 사주고 있습니다. 개인들도 코스닥에서 외국인과 함께 사주고 있긴 한데 기관의 매도도 거셉니다. 현재 코스닥은 정확히 480, 코스피는 1630 안간 힘을 쓰고 있긴 한데 1630 안착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입니다. 외국인이 선물을 1200개 가까이 사주고 있긴 하네요. 자, 오늘 코스닥 이런 분위기 속에서도 강한 테마가 좀 있어서 한번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자, 6개 테마가 오늘 좀 강합니다. 마니커가 9%, 하림과 동우는 2%, 4%까지 상승하고 있습니다. 오늘 구제역 관련한 테마도 조금 움직이는 듯 싶고요. 오늘 우주항공 테마들도 좀 견조합니다. 한양ENG, AP시스템 4%까지 급등하는 그런 종목들도 있습니다. 나로발사 이틀을 남겨두고 있죠. 자, 업종별로 분위기도 거래소 내에서만 짧게 좀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전 업종이 다 하락한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역시 가장 약한 쪽은 은행, 금융, 증권, 보험 이쪽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기계도 한 2.6%가량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좀 견조한 쪽은 경기 방어주 쪽이 되겠죠. 음식료, 비금속, 운수 창고 쪽도 좀 빠지고 있긴 한데 좀 덜 빠지는 쪽에 속한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통신 쪽도 마찬가지로 그렇게 하락폭이 많은 것은 아닙니다. 화학 또한 평균 2%가량 빠지고 있고요. 전기, 전자 쪽도 대장주인 삼성전자에서부터 1.5% 하락하고 있습니다. SDI도 오늘은 1% 정도 하락하지만 시장 대비에는 좀 언더퍼폼하는 모습인데 좀 견조한 모습이고요. LG이노텍도 한 2%, LG전자도 한 2%대, 삼성전기도 오늘 2% 정도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끝으로 운수 장비 쪽도 한번 보죠. 자, 운수장비의 경우에도 현대차가 한 1%, 그래도 좀 괜찮은 편입니다. 모비스도 한 2%, 중공업도 거의 한 3%가량 빠지고 있고 만도와 미포주선은 3% 이상 급락하고 있습니다. 자, 건설주들은 오늘 성지건설이 1차 부도설 사실이 아니다. 부도 낸 적 없다라고 정정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많이 올라오진 못하고 있는데요. 그래도 좀 작은 종목들은 좀 전에 보셨다시피 우선주들 중심으로 조금 상승 분위기가 있긴 있습니다만은 성지건설은 지금 현재 보합이고 한전, KTS도 보합. 일단 일부 건설주들 성지건설의 정정 보도에도 불구하고 좀 강하게 올라오지 못하는 분위기 역시 헝가리발 악재가 시장에 더 크게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네, 현재 코스피는 1627, 외국인들은 점점점 많이 팔고 오히려 개인들의 매도 규모는 조금 잡히는 듯한 분위기입니다. 오늘 수급 특징주 한번 살펴볼까요?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함께 말이죠. 안녕하세요, 상무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드디어 또 하나의 바닥이 만들어지는 과정인가요? 예, 그랬으면 좋겠는데 역시 또 하나의 바닥을 만드는 과정이라 할지라도 오늘장의 급락은 투자자들로부터 좀 속쓰리게 하는 가슴 아픈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네요. 네. 자, 어차피 하나의 저점 외바닥을 상태를 실현한 모습이기 때문에 아직은 안심할 수 있는 단계는 아니다. 본격적인 상승 국면은 아니다 하는 말씀을 드렸었는데 네. 오늘 급락을 보이면서 직전 저점을 다시 한번 다지기 위한, 다시 말해서 쌍바닥을 찍기 위한 과정의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하는 점에는 전혀 변함이 없습니다. 자, 우리나라 속담에 밤새 안녕이라는 말이 있죠. 외침을 하도 많이 겪었던 우리 선조들이 밤새 무슨 일이 없었냐, 아침에 만나면 밤새 안녕하셨습니까 하는 인사를 주고받았다고 합니다. 요즘도 그런 인사가 있는데요. 자, 오늘장 지난 주말 여러분 편안하지 못한 그런 주말을 보내시지 않았나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뉴욕 증시 약재 속에서 국내 증시도 아침 시초가 개파락하면서 현재 코스피 시장이 37.6포인트가 하락한 1626포인트로 1620선까지 다시 하락하는 그런 모습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어찌 보면은 이번 이 조정이 지난번 저점과 쌍바닥을 찍기 위한 과정이라고 본다면 이번 조정은 그러면 매수의 기회로 삼아도 좋지 않겠느냐 하는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데 저도 이번 조정은 매수의 기회로 삼을 가능성이 높다. 매수 기회가 될 가능성이 높지 않을까 이렇게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렇게 보는 이유를 국내 차트의 모습을 보면서 다시 한번 살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먼저 미국부터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미국 증시 제가
지난 금요일장에서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에게 자, 지난 5월 말과 그리고 지난 목요일장에 장대 양봉이 바닥을 어떤 확인하는 모습을 보였다는 말씀을 드렸는데, 야, 지난 금요일장 우리나라 시간으로 토요일 새벽 끝난 뉴욕 증시는 지난 일주일 동안의 상승폭을 단숨에 하향 붕괴시키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지난 5월 25일 찍었던 9,774포인트, 다시 말해서 9,700포인트 라인에 또 한 번의 저점을 확인하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가장 좋지 않은 모습이 지난 주말에 나타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그렇다고 본다면 이 미국 시장도 다시 한번 10,000포인트권 이하에서 10,000포인트 돌파를 위한 다소의 기간 조정 가능성이 내포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요것을 제가 여러분들이 좀 투자 전략을 세우시기가 좀 더 편하게 추세선을 한번 거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께서 여기서 이제 추세선을 그기 위해서는 최근의 가장 고점과 최근의 고점, 그러니까 가장 이 화면의 최고점과 최근의 고점을 쭉 연결하시면은 이게 추세선이 거지거든요. 네. 예, 이렇게 된다면 이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 이렇게 된다면 요 추세선을 돌파하는 시점이 다시 한번 매수의 타이밍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니까 본격적인 상승 전환 패턴은 미국 시장으로 본다면 제가 제시해드렸던 요 추세선을 돌파하는 언젠가의 시점이 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다소의 기간 조정 가능성은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필요는 없지 않나. 물론 유럽발 악재가 그리스로부터 시작됐던 유럽발 악재가 동유럽, 헝가리까지 이어질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으로 인해서 지난 주말 뉴욕을 포함한 유럽 증시가 급락을 보였는데, 그렇다는 얘기는 이 유럽발 악재가 단숨에 해결될 것이라고 보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어차피 이미 2달 가까이의 어떤 주가의 조정을 통해서 이미 이들 악재는 상당 부분 반영된 것이고, 물론 반영됐다고 해서 바로 상승하는 건 아니라는 말씀 이미 드렸습니다. 왜? 주가의 조정에는 두 가지가 있기 때문에 일단 악재로 인해서 많이 올랐다거나 아니면 외부적인 악재로 인해서 빠졌다면 일단 밑으로 빠지는 가격의 조정이 있고, 가격의 조정이 일단 할 때는 옆으로 행보하는 기간의 조정이 있는데, 지금은 기간의 조정 과정이다 하는 말씀 강조드렸다시피 지금은 그 과정이 조금 더 이어지는 그런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국내 시장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내 시장 차트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국내 시장의 모습을 보면은요, 자, 여러분들 화면에 보시는 국내 코스피 시장입니다. 자, 이미 이번 반등은 국내 시장은 해외 시장보다는 굉장히 견고한 모습입니다. 네. 지난 5월 25일에 찍었던 1,532포인트. 이번 이 악재도 시장을 가장 비관적으로 보는 사람도 이번 이 하락이 지난 저점 1,532포인트를 붕괴시킬 것이라고 보시는 분은 없습니다. 그렇다면 결국 이 조정은 어디선가 조정을 마무리하면서 다시 한번 반등을 줄 것입니다. 근데 이번 반등은 지난번에 하나의 저점을 찍었기 때문에 두 번째 바닥에서 도는 거라는 점에서 본다면 이 첫 번째 반등보다는 더 강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번 이 조정은 자, 그 시점이 문제입니다. 과연 오늘 이 시점에서 사야 되느냐, 아니면 내일 추가 조정 시 사야 되느냐, 네. 아니면 모레 사야 되느냐, 이 과정만을 남겨놓고 있다 뿐이지 이번 조정은 매수의 조정이라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이거죠. 근데 단 여기서 우리가 뭘 조심해야겠습니까? 과연 이번 조정이 여기서 이 저점을 깨지 않은 선에서 어느 순간에서 이렇게 돌아가면 좋은데, 만약에 다시 한번 급락을 보이면서 이 저점을 깨면 어떨까? 이것만 조심하면 되겠죠. 네. 예,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그것을 판단하는 법을 지금 간략하게, 아침 시간 바쁘신 시간인 줄 알지만 간략하게 한번 점검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는 이렇게 차트를 보시면 꼬리와 윗꼬리 아랫꼬리 이렇게 답니다. 그렇죠? 네. 근데 이 윗꼬리 아랫꼬리는 순간적으로 어떤 오파 실수라든지 일부 세력들의 투기적인 매매에서 형성되기 때문에 저는 추세를 볼 때는 꼬리는 제외하고 복만 봅니다. 그렇다면 이번 저점, 실질적인 저점은 지난 5월 25일 찍었던 저점이죠. 종가상으로 저점이 몇 포인트냐면은 1,560포인트입니다. 이 저점이 종가상으로 본다면 1,560포인트. 아, 이거 여러분에게 보여드리기 싫은가 본데 계속 지워지네요. 네. 이 1,560포인트입니다. 그럼 종가상으로 요 고점은 언제까? 지난 금요일 종가가 1,664포인트죠. 네. 예, 1,664포인트. 그럼 차가 얼마입니까? 104포인트입니다. 정확하게. 예. 104포인트죠. 자, 그렇다면 통상적으로 상승장에서는 조정폭의 3분의 1을 조정받는 것이 상승장입니다. 근데 지금은 상승장이라고 볼 수가 없겠죠.
그렇다면은 조정폭의 절반 2분의 1 수준 이하로만 깨지지 않는다면 이 조정은 진짜 황금 매수 타임의 기회가 될 것입니다. 그러면 이 상승폭의 절반은 얼마일까요? 빨리 계산해 보십시오. 1612포인트. 와, 대단하십니다. 1612포인트입니다. 공부 잘하셨나 봐요. 아니요, 그냥 산수만. 예. 아, 그렇습니까? 예. 1612포인트만 붕괴되지 않는다면 이번 조정은 매수의 조정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겁니다. 그럼 1612포인트가 어디냐면 요선입니다. 제가 사선 행보로크들 요선이 1612포인트입니다. 그렇다면 자, 오늘 종합지수가 41포인트. 제가 방송하는 순간에도 계속 빠지고 있습니다. 41포인트 빠졌지만 1622포인트입니다. 그러면 천하 없어도 오늘은 1612포인트를 깨지 않습니다. 그러면 1612포인트를 오늘장 깨지 않는다 하더라도 내일장에서 깨면 어떻게 될 것이냐, 이것이 궁금하시죠? 네. 그러면 오늘장의 매매 패턴은 좀 쉬면서 내일장 매수 여부를 판단해본 것도 하나의 테크닉이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오후장 들어서 오늘 지금 시초가 대비해서 계속 밀리고 있습니다. 하락폭이. 근데 오후장 들어서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이렇게 도는 모습을 보인다. 1630, 1640포인트까지 낙폭을 줄이는 모습을 보인다. 그렇게 된다면 오늘장 종가 무렵에서 오후장 2시 이후에서도 한번 입질로 매수에 들어갈 필요는 있겠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장은 여러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1612포인트가 붕괴되지 않는 한 이 장은, 그렇죠, 이 조정은 쌍바닥을 찍으러 가는 눌림목의 과정이다 하는 점입니다. 만약에 1612포인트가 붕괴되면 그때는 매수는 중지하면서 기존 갖고 있던 종목도 매도 여부를 그때 판단하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아직은, 그렇죠, 돌아오지 않고 있기 때문에 최소한 오늘은 붕괴될 가능성이 없다는 점을 염두에 둔다면 오늘 1612포인트 붕괴 여부 체크하면서 매매 전략을 세우신다면 오늘장 매매 전략, 투자 전략 세우시는데도 어렵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이정환 사모님하고 전화 연결을 오후에 한 번 더 하면 정말 좋겠다 싶은데 어쨌거나 오늘 장에서 오후장에서 좀 장이 돌아주는지 여부도 일단 중요할 것 같습니다. 매수 타이밍을 잡는 데 있어서 말이죠. 네, 1612포인트 깨는지 또 지키는지 이것이 가장 중요하다 얘기를 하셨는데요. 자, 이제 수급 얘기를 좀 해보죠. 오늘 지금 계속 더 빠지면서 1620선도 위협하고 있는 이유는 외국인들이 매도를 점점점 강화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도 지난주 후반 들어서는 조금 매수해주는 모습도 있었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주에 외국인 투자가지 일주일 동안 한 5천억 가까운 순매수를 보였는데 기존의 매도 규모에 비한다면 그리고 기존의 매수 규모에 비한다면 아직 미약합니다. 하지만 최근 들어서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오늘은 뭐 한 400억 정도 한 매도율을 보이고는 있습니다만 외국인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일부 유럽발 악재로 인해서 유럽계 자금이 좀 이탈하는 모습을 보여주고는 있지만 신규적으로 미국을 포함한 다른 국가의 매수세가 유입된다는 점을 감안을 해볼 수가 있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외국인들의 매도도 일방적으로 지속될 가능성 상대로 적습니다. 오늘 우리 최 앵커께서도 언급해 주신 바와 같이 현재 외국인이 코스피 시장에서 409억 매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선물 시장에서 1470계약 매수함으로써 이 외국인 투자가들도 일방적인 매도가 아니라 해지를 하면서 매도 물량을 내놓고 있다는 점 이걸 염두에 둔다면 그렇게 두려워할 필요는 없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지난 일주일 동안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의 매매 동향을 살펴보면서 그들이 국내 시장을 보는 시각 다시 한번 점검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시장 기관과 외국인 동향부터 보죠. 자, 외국인 투자가들 지난 일주일 동안 LG전자, 삼성전자, 신세계, NHN, 삼성, SDI를 매수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들어도 그 회사 뭐하는 회사인지 아는 국내인뿐만 아니라 해외에 계신 투자자분들도 그 회사 대한민국 코리아에 있는 사우스 코리아에 있는 무슨 회사다, 뭐하는 회사다를 알 수 있는 업종 대표주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율을 지속했다는 점이고요. 또 국내 기관 투자가들도 삼성, SDI, 두산중공업, KB금융, S1, 현대건설을 매수했습니다. 역시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은 지난 일주일 동안 국내 주식시장에서 업종 대표주들을 매수했다는 특징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코스닥 시장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코스닥 시장의 기관과 외국인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요, 외국인 투자가들은 다음, 메가스터디, 멜파스, 네페스, 테스를 매수했고요. 국내 기관 투자가들은 SK컴즈, SK브로드밴드, 덕산 하이메탈, 레오이즈 게임즈, BHI를 매수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 대부분의 종목군들이 기관과 외국인 투자가들이 코스닥 시장에서 매매하는 종목을 보면 대형주도 일부 포함되어 있고요. 네. 개별주, 중소형주도 포함되어 있는데 중소형주도 실적이 굉장히 좋은 대부분 IT 업종에
집중된 그런 매매 패턴을 보이면서 종목별로 선별화된 매수세를 유입시키고 있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지난 일주일 동안 코스피 시장과 코스닥 시장에서의 외국인들과 기관들의 매매 동향을 보면은 업종 대표를 중심으로 해서 매수는 하는 모습을 보이되 어떤 적극성을 띠기보다는 그냥 분할 매수하는 입질 매수의 특성을 보이고 있다. 제가 모두에도 언급해드린 바와 같이 지금 크게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은 적은 가운데 기존에 매도했던 세력들은 다시 매수에 나서면서 업종 대표주를 매수하고 있는 그런 흔적들이 지난 일주일 동안 나타났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네. 지난주에 다음하고 한양 디지텍 정도를 좀 보자 말씀을 하셨고 가격까지 얘기를 해주셨는데 네. 오늘은 뭐 일단 좀 지켜보자고 하셨으니까 오늘은 종목 얘기 안 해주실 건가요? 오늘도 한번 관심을 가져볼 필요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우리 오후장에서도 한번 전화를 했으면 좋겠다는 말씀드렸는데 네. 장이 긴박하게 움직일 때는 그냥 전화 한번 해주시면 제가 자리에 있는 한 한번 시황 전략을 다시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렇다면 오늘 만약에 오후장서 1612포인트가 지켜지는 모습을 우리가 어느 정도 확인할 수만 있다면 네. 그렇죠? 장이 끝나야지만 지켜지는지 안 지켜지는지 알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반문하시는 분들 물론 있을 겁니다. 하지만 말씀드렸다시피 네. 자 오늘 종가가 1612포인트가 지켜지는데 종가 장이 끝나야 아는 것이 아니라 3시에 장이 끝나니까 12시 59분에는 알 수 있겠죠? 네.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2시 59분에는 알 수 있겠죠. 장이 네네. 3시에 끝나니까. 그러면 네. 2시 59분에 아는 것보다 조금 더 2시 한 반쯤에 알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런 패턴을 본다면 저는 오후 2시 정도가 되면 네. 오늘 장에서 1612가 깨질지 안 깨질지 저뿐만 아니라 여러분도 알 수가 있겠죠. 만약에 그래서 1612가 지지되는 모습, 특히 아래 꼬리를 달아주면서 더 긍정적인 모습을 보인다면 매수 관심을 가져보자 할 종목 두 종목 오늘도 선정을 했습니다. 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는데 자 한번 보시죠. 첫 번째 종목입니다. 자 오늘의 종목은 여러분 뭘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네. 지난주와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종목과 똑같습니다. 아유. 네, 특별한 이유가. 예, 특별한 이유는 없고요. 바쁘셨나 봐요. 네, 지난주에 보니까 오늘 급락을 보인다면 지난주에 일부 가격적인 메리트, 여러분이 원하는 가격대에 들어오지 않아서 매수를 못하셨던 분들은 기회가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사실 저도 이제 증권회사에 있기 때문에 제 회원들 관리하는데 상장된 주식수가 1,800개가 가까이 됩니다. 네. 코스닥과 코스피가. 예. 근데 그 1,800개 종목을 상담은 다 하지만 저희 회원들이라든지 이런 분들 제가 관리를 한다든지 상담을 해드릴 때 1,800개 종목을 다 샀다 팔았다는 게 아닙니다. 그중에서 200개 이내에서만 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투자자분들께서도 자기가 원하는 종목을 딱 세팅해놓고서 그거만 매매하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자, 먼저 다음도 제가 항상 관심을 갖고 있는 코스닥 시장의 대표주 중에 하나입니다. 네. 여러분 보시다시피 오늘 조정을 받고 있습니다. 차트에서도 나오고 있죠. 예, 종합지수가 뭐 40포인트, 코스닥 시장도 지금 14포인트, 3%가 넘게 빠지고 있기 때문에 네. 예. 조정을 받고 있는데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아주는 그런 모습이에요. 이것은 무슨 패턴이냐? 꼭 이렇다는 건 아니지만 윗꼬리 아랫꼬리를 달아준다는 것은 하락할 때마다 저점 매수가 형성되고 있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다음도 75,000원 이 라인입니다. 이 75,000원 라인에서 어느 정도 지선이 형성되고 있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여기서 돌아갈 수만 있다면 역시 이 다음도 쌍바닥의 패턴으로 돌아나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는 점. 그리고 가장 더 제가 긍정적으로 생각하는 게 최근 거래량이 크게 증가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저는 77,000원 이하라면 매수 가격대는 무난하다고 생각이 되는데 오늘 뭐 76,000원, 5,000원대에서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한번 관심을 가져보십시오 하는 차원에서 다시 한번 말씀드렸고요. 네. 또 하나 종목도 지난 금요일에 말씀드렸던 것이 나로 우주항공 네. 관련해서 말씀드렸던 종목이죠. 네네. 예, 한양 디지텍입니다. 예, 지난 금요일장 크게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어요. 역시 그때 매수하셨던 분 크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일단 재무구조가 우량하는 점을 말씀드렸고 지난 금요일에 매수하셨다면 오늘 조정 시즌을 이용해서 한 번 더 관심을 가지셔도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차트 한번 띄워주시죠. 예. 자, 이 한양 디지텍은요. 역시 나로 관련 우리 우주항공에서 최대의 수혜주 중에 하나고요. 오늘 같은 급락장에서도
코스닥, 이 한양디지털도 코스닥 종목입니다. 네. 3%가 가까운 급락을 보이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종목은 지금 플러스입니다. 물론 시초가는 마이너스 출발했다가 현재 플러스 30원입니다. 그만큼 지난 금요일의 조정이 이미 과매도 국면으로 들어갔다는 점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에 오늘 마이너스권대라면 찬스가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지금 플러스 30원의 모습을 이 장에서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은 그만큼 저점 매세가 살아있다는 모습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오늘 마이너스권대에서 한양디지털 지난 금요일에 한번 매수하셨던 분이라면 한 번 더 매수해보는, 그리고 신규로 매수 관심을 가져보시는 분도 한번 눈여겨보셔도 좋을 것이다 이렇게 생각이 돼서 오늘 지난 금요일과 마찬가지로 다음과 한양디지텍 두 종목을 한번 선정해보았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1612포인트 깨지지 않는 한 지금 조정은 매수의 관점으로 좀 접근을 해봐도 괜찮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었고요. 다음과 한양디지텍까지 종목 얘기까지 잘 들었습니다. 이재광 한맥투자증권 상무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현재 코스피가 1620을 깨지 않았으면 좋겠는데 한번 잠깐 볼까요? 1626까지 또 좀 올라왔습니다. 제가 본 저점은 1622까지였는데요. 자, 개인들이 한 900억 정도 팔고 외국인들이 아주 미미하게 팔았었는데 이제 개인들의 매도가 점점 줄고 외국인들이 더 많이 팔게 되면서 개인과 외국인의 매도 규모가 거래소 내에서 비슷한 600억 내외까지 지금 이르게 됐습니다. 그런데 기관만 힘겹게 밑에서 받쳐주고 있는 양상 1625포인트 정도로 일단은 자리를 잡는 모습입니다. 이 시각 수급 특징주 외에 또 다른 특징주 한번 알아보러 가죠. 서울현대신문증권부 임진혁 기자 불러봅니다. 임 기자. 네, 임진혁입니다. 네, 오늘 시장 분위기는 좋지 않은데요. 어떤 종목들 눈에 들어오는지요? 네, 미국 고용지표 악화와 유럽발 재정위기 재부각에 증시 전반이 부진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가운데 일부 종목들이 개별 호재에 힘입어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네. 유가증권 시장의 대한유화는 대규모 자사주 매입 및 소각 결정 소식에 힘입어 상한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대한유화는 지난 4일 주주 및 기업 가치 제고를 위해 전체 820만 주 중 170만 주를 이익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습니다. 한편 경영권 매각을 추진하는 서울저축은행도 이틀 연속 상한가 행진을 이어가고 있는데요. 서울저축은행은 지난 4일 웅진캐피탈이 주축이 되는 사모펀드와 경영권 매각에 관련한 문제를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오늘은 웅진 사모펀드 등에 1,100억 원 규모의 유상증자를 하기로 했다고 공시하며 매각 작업에 속도를 붙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SM이 사상 최대 실적 전망에 1% 넘는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이 2% 넘게 빠지고 있는 걸 고려할 때 상대적으로 선방하고 있는 셈인데요. 대우증권은 엔터테인먼트 기업이 흥행을 예측하기 어려운 투자 리스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SM은 국내외에서 검증된 교육 시스템을 통해 투자 매력을 증명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를 바탕으로 올 2, 4분기 매출과 영업이익이 각각 57%, 445%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네, 전업종이 부진한 가운데 대한유와 서울저축은행 그리고 SM은 강세를 보인다라는 얘기를 한번 전해 들어봤습니다. 현재 코스피가 1620선까지 밀려 내려온 상황. 오늘이 저가 매수의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보는 시각도 분명히 있겠지만 아직은 조금 더 반등하는 것을 보고 들어가야 되는 확인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의견도 있는 것 같습니다. 글쎄요, 우리 개인들의 머릿속에 있는 생각도 이렇게 양분화돼 있지 않을까 싶은데 국내 주요 증권사에서는 리포트를 통해서 오늘 같은 날 어떤 전략을 펴라고 오늘 같은 시장을 어떻게 보라고 얘기하고 있는지 리포트 요약 좀 해주시죠. 네, 메리츠 종금증권은 지난 주말 미국 다우지수가 비농업 고용자 수 감소에 대한 실망에 심리적 지지선인 10,000포인트를 밑돌았다며 이에 따른 투자 심리 악화와 변동성 확대가 불가피하다고 분석했습니다. 또 헝가리가 스스로 경제 상황이 심각한 상황이라고 밝히면서 헝가리를 비롯한 남유럽 국가들의 신용 부도 스와프 금리가 급등했는데요. 유로존 및 미국의 국채 만기가 얼마 남지 않은 상태에서 이 같은 불안감이 조성돼 증시를 더욱 어둡게 한다는 지적입니다. 이 따라 이번 주 국내 증시 역시 힘겨운 한 주를 보낼 것으로 전망하는 가운데 목요일 쿼드러프 위칭데이를 앞두고 프로그램 및 외국인 매도세가 나타나 지수 변동성을 키울 수 있다고 내다봤습니다. 그러므로 당분간 지수 변동성이 안정을 찾을 때까지는 매매를 유보하며 관망하는 자세를 가질 필요가 있다는 설명입니다. 현대증권도 우리 증시가 러프에 빠졌다며 당분간 제한적 등락을 염두에 둔 시장 대응이 유효하다고 평가했습니다. 유럽 재정위기의 전염 우려가 부각되는 가운데 미국과 중국, G2의 경기 모멘텀이 둔화 국면에 접어들고 있다는 점에서 우리 증시가 당분간 1550에서 1670선 내외의 등락을 반복할 가능성이 크다고 전망했는데요. 특히 유로존 국가의 국채 만기 상환이 6월에서 7월 사이에 집중됐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또 최근 환율이 상승세를 보이면서 외국인들이 환차 손을 우려해 매도에 나설 수 있는 부분이 우려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처럼 시장의 변동성이 지속되는 만큼
단기적으로 증시에 대해 보수적인 대응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관망이 필요하다라는 의견 그리고 지지선 확인 작업이 조금 더 있어야 된다라는 의견까지 잘 들었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 임진혁 기자였습니다. 임 기자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 10시 막 됐는데요. 저희가 한 5분 정도 뒤에는 여러분들이 들고 계신 그 종목 혹은 사고 싶다라고 생각하시는 그 종목 살만한 건지 또 지금 들고 있는 그 종목에 대한 문제점 시원스럽게 해결해드리는 코너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통하였느냐 투자해오소라는 코너를 통해서 실시간 종목 상담을 진행하고 있는데요. 관련해서 전화를 받고 있거든요. 전화번호 고지해드리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상담 받으실 수 있습니다. 다음 카페 정양화 시사께서 함께해 주실 테니까요. 기대 많이 해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관심 종목 체크 시간이죠. 앞서 출연했던 패널, 함께했던 패널이 이 종목 오늘 괜찮지 않겠느냐, 장은 좀 안 좋겠지만 이라고 얘기했던 그 종목, 장 열리고 난 다음에도 사세요라는 콜이 여전히 유효한 건지 다시금 제가 대신해서 AS를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먼저 오늘의 센 전략에 출연을 해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영등포 지점에 있는 조재석 부장이 언급한 종목 먼저 한번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오디텍이라는 종목을 오늘 언급하셨습니다. 뭐 경기 방어주 얘기도 있고 또 뭐 낙폭과대주 뭐 얘기도 있고 여러 가지 주문들이 많지만 역시 시장의 주도주나 갈 종목은 IT 자동차 주도주 내에서 골라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의견으로 지난주에 이어서 계속해서 IT 부품 장비주 얘기를 하고 계신데요. 오늘은 역시 연장선상에서 오디텍을 들고 나오신 듯합니다. 제너 다이오드 칩이라는 그 LED 칩 하나에 들어가는 것이 이제 그 LED TV 자체가 많이 보급화되면은 역시 실적으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고 얘기를 했고 이 제너 다이오드 칩의 국내 90%를 점유하고 있기 때문에 유리할 수밖에 없다 이런 논리셨습니다. 일단 오디텍의 가격을 좀 봐야겠는데 오늘 조정을 좀 감안을 하셔서 매수가 예상 매수가를 15,500원 정도 얘기하셨거든요. 현재 잡을 수 있는 건지 또 추가적으로 많이 급락하고 있는 건 아닌 건지 현재 가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네, 15,050원 정도 나오네요. 15,500원 정도 조정 감안해서 말씀하셨던 가격인데 이 정도면은 괜찮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 음봉인데 윗골이 아랫골이 다 달려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조금 올라온 가격입니다. 목표가는 18,000원 얘기하셨고요. 손절가는 14,500원. 그리스발 위기 때 1,300원대 중반까지 찍었다가 쭉 지금 올라와 있는 오디텍에 대한 가격 얘기를 하셨습니다. 18,000원, 물론 전고점에 조금 못 미치는 그런 가격인데요. 오디텍 단기적으로 18,000원까지 보셨다는 거 제가 대신 말씀을 좀 드리죠. 네, 다음으로는 나로호 D-2 발사 앞두고 테마를 살펴주셨던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의 최승원 과장께서 언급한 종목들 보겠습니다. 역시 나로호 테마 중에서도 이 두 종목에 대한 언급이 가장 많은 것 같습니다. AP시스템과 한양ENG였는데요. AP시스템, 한양ENG 내용은 여러분들이 더 잘 아실 것 같습니다. 일단 나로호 테마로 얽힌 종목들 가운데서 그나마 사업 다각화가 반도체 IT 장비주 쪽으로 좀 이루어져 있는 두 종목이라고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만큼 안전판을 조금 더 갖고 있는 종목이다라고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AP시스템의 매수가는요. 한 7,500원대 전후로 한번 분할해서 담아보자라고 얘기를 하셨거든요. 오늘 시장 대비해서 이 나로호 테마들 조금 견조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오늘 특징주이기도 한데 AP시스템 현재 7,500원 정도에서 움직여주고 있는지 한번 가격 보겠습니다. 7,960원이군요. 오늘 같은 장에서도 지금 플러스를 내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7,970원까지도 올라와 준 것 같습니다. 오늘 벌써 장 초반부터 7,900원에 시작을 했기 때문에 7,500원대는 잡을 수가 없었지 않나 싶은데요. 목표가는 한 10,000원 조금 안 되는 9,700원, 11,000원 이 정도까지도 얘기를 하셨습니다. 어쨌거나 AP시스템 오늘 움직임도 좋고 나로호 발사도 한 이틀 정도 앞두고 있어서 짧은 관점에서 주문을 하신 상황인데 오늘 못 잡으면 하루 사이 정도로 수익을 봐야 될까요? 일단 잡아야 될 종목인지 아니면 기회가 그냥 지나가 버린 것인지 AP시스템에 관한 조금 자세한 얘기는 잠시 후에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한양ENG도 살펴봐야 되겠죠. 한양ENG 가장 중요한 매수 가격은요. 8,700원 정도 얘기를 하셨는데 장 초반에 만약에 이 가격이 주어지지 않고 10분 정도 봤을 때 장 열리고 난 다음에 계속해서 오르면은 그냥 올라타서 잡아라라고 얘기를 하셨습니다. 자, 한양ENG 현재 가격 한번 체크를 해보죠.
뭐 잡기는 잡아야겠습니다만 현재 지금 9,330원인 것 같습니다. 오늘 시가가 9,420원 정도였고요. 자, 지금 9,200원대 후반, 9,300원 정도인 것 같은데 8,700원 얘기를 하셨고 역시 장 열리고 난 다음에 10분 분봉을 봤을 때도 계속해서 좀 오르는 그런 모습이 좀 보여지지 않았나 싶습니다. 일단 8,700원에 잡을 수 없었던 것 같고요. 최승원 과장님의 말씀대로라면은 그냥 올라탄 가격에 조금은 비싸게라도 사야 되는 가격이 아니었나 싶은데 한양이한지 10,000원 정도, 1,300원까지는 단기적으로 가능하겠다 얘기를 하셨습니다. 뭐 복잡하지만 AP 시스템 한양 ENG 보다 자세한 가격 얘기 조금 전화 연결해서 들어보는 시간 갖겠습니다. 신한금융투자 상암지점 최승원 과장입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나로 테마가 괜찮네요. 예, 나로 테마주들이 오늘 변동폭은 좀 있지만은 그래도 시장 대비해서 큰 폭의 하락은 일단 보이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예, 그래서 일단 AP 시스템 같은 경우는 아까 7,500원대 정도까지 일단 기다려보기로 했었는데 네. 현재로서는 7,800원 정도대 가격대를 지금 좀 변동을 좀 보이고는 있는데요. 네. 7,500원이 굳이 아니더라도 제가 보기엔 단기적으로 좀 상황을 좀 봤을 때 한 7,800원대부터 이제 추가적으로 좀 매수에 나서셔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되고 네. 말씀드린 대로 7,500원까지 산다는 생각으로 좀 분할 매수 관점에서 좀 지속적으로 좀 매수를 하셔도 단기적인 테마는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지금 생각이 됩니다. 네, 7,800원대에서 분할 매수해서 나로 발사는 그날 정리하자 이런 말씀이시죠? 예. 네. 예. 근데 보통 이런 거 정리하게 되면 그날 종가에서 정리합니까? 아니면 시가에서 좀 어떻게 처리를 하나요? 예, 그날 아침 같은 경우가 좀 오히려 기대감 반영이 좀 클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날 오전장에 일단 주식은 일단 좀 정리를 한번 하시는 것이 제가 보기엔 좋아 보이고 일단 네. 절반 정도는 오전에 정리하시고 이제 나머지 절반 정도는 오후에 정리하시는 것이 상황 봐서 정리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네, 발사 당일에 오전과 오후로 나누어서 각각 50%씩 정리를 해보자. 한양 ENG에 대한 언급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예, 한양인지가 상대적으로는 지금 AP 시스템보다 조금 오히려 좀 강한 모습을 보이고 네. 있는데요. 이 종목 같은 경우도 현재로서는 변동성이 좀 오는 금일 같은 경우도 한 7% 정도, 8% 정도 변동성이 굉장히 큰 상태입니다. 네. 단기 매매 하시는 분들도 많이 매매를 하시고 있는 것 같은데 예. 지금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는 꾸준히 일단은 좀 매수를 관점에서 좀 접근을 하셔도 네. 크게 무리가 없을 것 같고요. 역시 가격대는 보합권 정도 수준에서 아까 좀 전에 저희가 말씀드렸던 보합권 왔다 갔다 하다 다시 좀 올랐는데 네. 보합권 수준에서 8,700원까지 매수를 하신다 생각을 하시고 분할 매수에 좀 임하셔도 나로 관련해서는 또 내일과 내일 모레도 각종 그 뉴스들이 좀 많이 나올 거로 예상이 되고요. 네. 또 막상 이제 나로가 발사가 성공을 한다 그러면 네. 충분히 그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좀 더 주목을 받을 수 있을 만한 큰 계기가 될 것으로 생각이 돼서 일단은 단기적으로는 물론 발사에 좀 초점을 맞춰서 하는 매매가 좀 필요하겠지만 좀 관심이 필요한 종목군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네, 그럼 한양 ENG는 지금 9,360원인데 이 정도에서 역시 담으라는 말씀이신가요? 예, 9,200원대 정도는 충분히 조금 매수에 차분히 가담을 하셔도 크게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한양 ENG 목표가는 1,300원 정도 얘기를 하셨던 기억이 납니다. AP 시스템과 한양 ENG에 대한 추가적인 의견 잘 들었습니다. 상암지점 신한금융투자에 있는 최승원 과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통화의 눈이와 투자 해우서 코너 시작하겠습니다. 02-3153-2611번으로 전화 받고 있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영환 시섭 나와주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자, 첫 번째 전화부터 한번 받아볼까요?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네, 전화 주셔서 고맙습니다. 어떤 종목에 대한 의견이 궁금하신지요? SBS요. SBS 지금 들고 계신 종목이시죠? 예. 네, 얼마에 매입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십니까? 43,000원에 40%. 43,000원에 40%. 그러면 사신 지가 좀 되네요. 예. 네. 공개 자, 물비 끝나고 샀어요.
네, 그러시군요. 지금 그래도 많이 올라와서 33,000원대까지 갔다가 4만 원까지는 올라왔는데 비중이 얼마라고 하셨죠? 40%요. 40%, 예, 적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그러면은 지금 뭐가 궁금하신가요? 전고점 동계 올림픽 기간 중에 49,500원이 올라갔는데 그것까지 올라갈 수 있는 건지, 그리고 수익 좀 보고 나올 수 있는 건지 네. 궁금해서요. 네, 거의 한 5만 원 근처까지 갈 수 있으려나 들고 있으면. 예. 예, 알겠습니다. 만약에 올라가지 못한다라고 하면은 또 언제쯤 정리를 해야 좋은지 이런 것들도 추가적으로 아마 말씀을 해 주실 것 같습니다. SBS 예. 아마 이 종목에 대한 관심은 지금 그 타이밍상 어느 때보다 뜨거운 관심을 받는 종목이 아닌가 싶은데 때문에 전화 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한 이 답의 혜택을 좀 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저희가 답을 드릴게요. 예. 네. 네. SBS는 월드컵 독점 중계로 인해서 지금 최근 반등이 일어나고 있는데요. 네. 오늘은 121 이동 평균선까지 딱 찍고 지금 조금 조정을 받고 있는데요. 지금 오늘 시장의 흐름에서는 괜찮습니다. 네. 이 종목은. 그리고 43,000원까지는 뭐 충분히 올라오리라고 믿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앞으로 49,000원 정도까지, 그러니까 5만 원까지 갈 수 있냐 이 말씀하셨는데, 네. 제 의견은 한 45,000원대에서 조금 밀리지 않겠냐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45,000원대까지 올라오면은 또 당연히 또 조정을 받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42,000원 돌파한다면은 쉽게 말하면은 240일 이동 평균선이죠. 네. 42,000원 돌파한다면은 45,000원까지 보시면서 단기적 대응을 좀 하시고요. 네. 그리고 월드컵이 어느 정도 끝나게 되면은 네. 끝나기 전에 동종목이 제가 보기에는 조금 하락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월드컵 특수 때문에 오른 것이지 어떤 SBS의 어떤 회사가 펀더멘털 때문에. 펀더멘털 때문에 오른 게 아니고 네. 월드컵의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독점 중계죠. 예, 그래서 독점 중계 때문에 좀 오른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단기적으로 한 45,000원권에서 매도를 하시고 나오시는 게 안 낫겠나 이렇게 생각 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43,000원 사셨는데요. 한 45,000원 정도에서 일단은 정리를 하고 나오자. 월드컵 끝나기 전에 아마 이 종목 빠질 거니까 그 전에 어떤 식으로든 정리하는 게 맞는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하십니다. 너무 길게 5만 원까지 생각하지 마시고요. 45,000원 정도에서 월드컵 끝나기 전에 한번 끊어준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저희가 SBS 상담해드렸습니다. 전화 고맙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두 번째 전화 받습니다. 3153-2611번으로 전화 주시면 방금 보셨듯이 생방송 중에 상담 받으실 수가 있겠습니다. 두 번째 전화네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되셨습니다. 전화 감사드리고요. 어떤 종목 예. 상담을 좀 해볼까요? SK에너지요. SK에너지요? 예. 네. 어떤 정도의 가격에 사셨고 지금 비중이 어느 정도신지요? 125,750원치였고요. 네. 한 35% 정도 됩니다. 127,500원이요. 125,750원입니다. 125,750원이요. 이거 중간중간에 막 빠지고 10만 원 밑으로 내려가고 이랬을 때 조금 더 사신 건가요? 좀 물타기가 해가지고 4월 달에요. 예, 그렇죠. 그러니까 4월 달에 사셨고 5월 달에 물량을 조금 저가해서 더 사셨고, 그렇죠? 예, 예. 예, 그래서 지금 125,750원. 그래도 뭐 한번 갭상승 시원하게 해준 다음에 10만 원 위쪽에서는 다시는 안 빠질 것 같은 분위기이긴 한데 정확히 궁금하신 사항이 어떻게 되십니까? 이걸 어떻게 좀 올라가다 안 하니까 네. 하와이 되나 좀 궁금했어요. 그래요. SK에너지 사실 이렇게 5월 달에 급락하기 이전에는 뭐 이런 종목이 없다 해가지고 엄청나게 올라갈 것 같은 그런 리포트들이 많았었는데, 그렇죠? 그렇죠. 좀, 예. 10만 원도 지금 깨고 내려가고 좀 올라왔다 싶은 것이 10만 원대 겨우 초반 유지. 여기서도 조금 주가가 힘을 잃은 듯도 보입니다. 그래요. 12만 5천 원대 중반에서 사셨다고 하셨는데 들고 예. 있으면은 또 올라오는지 비중도 예. 적지 않으십니다. 해답을 주시죠. 네, SK에너지는 영업이익을 냈지만은 현금 흐름이 별로 안 좋습니다. 그래서 현금 유출이 많았고요. 그래서 그로 인해서 조금 기관들의 계속적인 매도가 있었죠. 네. 그래서 외국인들은 좀 담고 있는데 동종목은 오늘 흐름상 좀 안 좋다. 그러니까 시장이 좀 안 좋습니다, 오늘. 네. 그런데 동종목이 좀 있으면 분할을 합니다. 네. 3분할을 하는데 화학분하고 에너지 분하고 쪽에서 분할을 하는데 네. 분할 이후에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127,000원 같으면은 조금 박스권에서 고점이죠. 그래서 최근 고점입니다. 좀 오래 기다리셨는데
127,000원까지 올라오려면 좀 시간이 걸릴 것이고요. 네. 그리고 그 SK 에너지가 분할 이후에 어떤 흐름을 잘 보셔야 되는데 분할 이후에는 반등이 일어날 것이다. 저는 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분할하는 쉽게 인적 분할하는 회사가 반등에 크게 일어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이 회사가 SK 에너지가 앞으로 반등이 일어나려면은 물적 분할하는 회사가 인적 분할하는 회사가 반등이 크게 나면 동종목도 같이 일어날 것이다. 네. 근데 그래 힘은 안 줄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기다리시면서 매수가까지 쉽게 말하면 12만 원권까지 한번 보시면서 대응을 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리고 손절을 만약에 하신다면 저는 손절을 한다면은 전 저점인 94,300원 이탈하면은 여기서는 비중 축소 의견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 뭐 손절까지는 너무 깊어서 제가 들어도 좀 깜짝 놀랄 만한 비중도 있고요. 그런 좀 안 좋은 시나리오까지는 상황이 안 왔으면 좋겠고, 일단 지금 사업 분할, 인적 분할, 물적 분할을 생각하고 있는 SK 에너지이기 때문에 지금 주가가 좀 11만 원 찍고 다시 오늘 뭐 개파락까지 시장 안 좋아서 떨어지긴 했습니다만 분할한 이후에 분명 반등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으니까요. 일단은 분할한 다음에 주가 흐름 보시고 다시 한번 그때 전화 주셔도 더 정확한 그때 답변을 들을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일단은 좀 기다려 보시죠. 분할이라는 아주 커다란 이슈가 기다리고 있으니까 말이죠. SK에너지 SBS에 이어서 상담을 해드렸고 계속해서 세 번째 전화를 받을 텐데요. 3153-2611번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전화 연결이 되셨는데요. 어떤 네. 종목으로 고민하고 계십니까? 제일기행이요. 제일기획이요? 예, 얼마에 사셨어요? 12,940원에 샀고요. 네, 비중은 25%인데, 네, 그렇게 손절 나고 그런 건 없는데, 예, 궁금한 게, 네, 전에 보니까 불과 얼마 전에도 주식이 30만원대 이렇게 놀다가, 네. 갑자기 이렇게 된 이유하고, 액면가에 대해서 내가 주식에 초보라서요. 네. 잘 몰라서 그러는데 액면가 200원 이렇게 되는데 그거에 대해서 좀 알고 싶으세요. 네, 액면 분할한 그거의 이슈에 대해서 잘 네. 모르시겠다 이렇게 얘기를 좀 네. 하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30만 원 이렇게 갔다가 갑자기 왜 단위가 이렇게 네. 10,000원 단위로 이렇게 바뀌었는지 그런 것도 이해가 좀 잘 안 되신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제일기획 언제쯤 사신 건가요? 산지 얼마 안 됐습니다. 네. 한 달 정도? 그렇죠. 예, 알겠습니다. 한 25% 비중 갖고 있는 제일기획. 일단 조금 초보시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액면 분할은 쉽게 말하면 액면가가 너무 높으면은 거래가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거래를 활성화하시기 위해서 액면 분할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액면 분할 이후에 종목들이 두 가지의 유형이 있는데요. 네. 대체로 급등하는 종목이 있고 조금 급락해서 좀 조정받고 올라오는 종목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대체로 종목들이 액면 분할 이후에는 조금 급락을 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왜냐면은 유동 물량이 많아지면 아무래도 거래가 좀 많아지기 때문에 네. 조금 액면 분할 전에는 조금 올리면서 액면 분할 이후에는 조금 차익실현 물량이 나온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우리가 너무너무 잘 아는 또 종목이고요. 예. 또 너무 크게 걱정하실 건 없고 지금 이제 제일기획 같은 경우는 지금 12,940원 정도의 어떤 매수가가 되고 싶은데 네. 그러면 이렇게 보십시오. 지금 오늘 흐름에서 강한 흐름은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 시장 자체가 많이 떨어지고 있는데도 동종목은 많이 버티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동종목은 액면 분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14,000원 구간에서 한번 차익실현 하시는 게 좋지 않겠나 이렇게 생각됩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 종목을 손절을 아까 전에 안 하신다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네. 저는 손절가보다는 11,800원 정도 이탈한다면은 좀 종목이 조금 흔들리지 않겠나 네.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일기 같은 경우는 우리나라의 또 대표적인 광고 회사고 네. 이러니까 삼성이라는 그런 튼튼한 버팀목이 있으니까 동종목은 앞으로 조금 조정 조금 더 거치면은 가지 않겠냐 예.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월드컵 특수 때문에 올라가는 그런 면도 있겠고 14,000원은 안 되지만 월드컵은 끝났다. 그러면은 나와야 됩니까? 아니면 14,000원 될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까? 지금 기관들이 계속 담고 있습니다. 오늘도 네. 조금씩 들어오고 있는데요. 그러네요. 근데 외국인들이 반면에 조금씩 좀 때리고 있는데 네. 그나마 그래도 좀 이 종목은 사실 저는 좀 괜찮게 보고 있습니다. 네. 긍정적인 상황을 보고 있고 그리고 월드컵이라는 특수보다는 사실은 예. 이 종목은 앞으로의 어떤 삼성의 어떤
앞으로의 투자에 의해서 네. 동종목은 반등이 가능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래요. 반짝하는 어떤 월드컵 특수 때문이라기보다 이 종목 자체가 괜찮아 보인다 이렇게 얘기를 하셨고요. 좀 기다렸다 14,000원 정도에서 한번 차익 실현하는 것, 그리고 전 저점 정도에서는 한번 손절도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SBS, SK에너지에 이어서 제일기획까지 상담을 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통하느냐 투자해오소 코너는 이 정도에서 마무리를 지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도 변함없이 다음 카페 투자클럽앤증권 아카데미 정양환 시사께서 수고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코스피가 1620은 깨지지 않네요. 41포인트 지난 금요일 종가 대비해서 빠진 상황. 코스닥은 그러나 480포인트가 지금 일단은 깨져 있습니다. 외국인이 장 초반에는 아주 소폭 팔았었고 개인이 900억 가까이 팔았었는데요. 지금은 완전히 전세가 바뀌었습니다. 개인은 거래소에서 250억 정도밖에 팔지 않는데 외국인이 800억 넘게 팔고 있습니다. 장 초반 유럽발 그리고 미국의 고용지표 안 좋은 것에 비해서 외국인들이 좀 덜 팔아 좋았었는데요. 매도 규모는 점점점 커지고 있네요. 선물로 해지를 한다라고는 하지만 이 해지하는 규모 자체도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것이 부담스럽습니다. 오늘 원달러 환율도 급등한 그런 상황, 여러 가지 주변 상황이 좋지가 않습니다. 과연 중화권 증시에서는 어느 정도까지 증시가 부진한 흐름을 보여줄는지요. 이 정도도 아시아 증시 전체 분위기를 보는 데 있어서 아주 중요한 변수가 될 것 같습니다. 오늘 1623포인트, 조금 더 관망해야 된다는 이야기, 바닥 확인이 필요하다라는 주문이 많지만 저가 매수 기회도 호시탐탐 노려보시는 중요한 전략을 펴야 될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전 내일 다시 오겠습니다. 고맙습니다.